도쿄의 1티어 부촌 미나토구에는 도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아타고 산이 있습니다. 국제 기준으론 산이라고 부르기도 머쓱하지만 평지인 도쿄에선 엄연히 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곳이죠. 아무튼 이곳엔 굉장히 특이한 등정 루트가 있는데요. 정면에 위치한 45도 경사의 울퉁불퉁한 돌계단, 출세의 석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도시대에 말을 타고 이 계단을 오른 사람이 모두 출세한 것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걸어 올라가기도 꽤 힘든데 여길 말을 타고 올라갔다면 그 시절에 출세는 당연하겠죠. 물론 지금이 에도시대는 아니라지만 출세라니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출세란 응당 고난과 역경을 수반하는 법, 개인적 성취를 기원하며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 어느덧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해냈다는 고향감을 느끼며 숨을 고르기 위해 고개를 들고 나면 아니야 멀었어. 이내 출세의 계단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뚝 솟아있는 태산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까이에 있지만 그 뿌리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거리감이 느껴지니 출세의 계단이 자, 네가 원하는 건 저기에 있어 라고 보여주는 출세의 상징 같은 느낌이랄까요? 특히나 재미있는 건 오늘 소개할 건축물들은 전부 이처럼 무언가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 영상은 도쿄의 정점 미나토구에 있는 일본 최고의 마철로 군단 도라노몬 힐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힐즈라는 이름 도쿄에 자주 와보신 분들께는 이미 익숙한 타이틀일 텐데요. 미나토구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디벨로퍼 모리그룹의 빌딩 브랜드죠. 이들은 수직 정원 도시라는 컨셉 아래에 대대적인 도심 재개발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쿄라는 도시 자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인데요. 이는 힐즈 시리즈가 대체로 미나토구에 그것도 고급 리테일을 품은 사무실, 호텔, 그리고 주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다 보니 일본 정부 역시 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토라노모는 동네 전체가 국가전략 특별구역이자 도시재생 특별지구로 지정되어 도쿄 중심부의 국제 신도심이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개발된 곳입니다. 위치마저 굉장히 절묘한데요. 위로는 이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이 한 곳에 싹 몰려있는 카스미가세키, 옆으로는 미국 대사관과 국빈 호텔 등이 밀집해 있어서 나라가 돌아가는 걸 1등석에서 확인할 수 있달까요? 비유하자면 그야말로 엘리트와 관료 사이에 태어난 자식,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철룡인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때문에 모든 힐즈 시리즈를 통틀어 이곳 도라노몬 힐즈가 그들의 비전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전에 소개한 아자부다이 힐즈와 마찬가지로 도라노몬 힐즈 또한 단순히 건물 한 동이 아닌 여러 건물과 조경이 섞인 집합체의 이름이며 그중 가장 먼저 지어진 곳이 지금 보시는 도라노몬 힐즈 모리타워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위해 히비야선으로 한 정거장 떨어진 다메이케산로 역에서부터 도보로 이동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미국 대사관 쪽으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과 말 섞기 싫으면 카메라를 들어올리지 말고 조용히 걸어오도록 합시다. 토라노몬 힐즈가 완벽히 조성된 2024년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에 지어진 이 빌딩 자체는 아자부다이 힐즈에 비해 외관상 특이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반대로 그곳에는 없는 굉장히 파격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 높은 건물의 지하로 왕복 6차선 국도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도로는 아카사카에서 토라노몬을 통과해 신바시, 츠키지까지 이어지며 업무직으로서의 접근성을 더욱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치적인 특징이 곧 건물의 컨셉이 되어서 때문에 건물 디자인도 비대칭으로 가운데 부분이 도로가 관통하는 듯한 형상을 취하고 있죠. 이는 입체도로 제도를 통해 지어진 곳으로 입체도로란 지도상에 존재하던 그러니까 2차원으로만 존재하던 기존의 도로 체계를 3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제도인데요. 중요한 건 단순히 도로가 수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한 지점에 두 개의 주소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으로 손쉽게 말하면 도로 위로 건물을 더욱 간단하게 올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핏 들으면 수도권 난개발의 원흉이 너였구나 싶겠지만 사실 그 반대의 목적을 위해 생긴 제도라고 하는데요. 1989년 도로정비 촉진,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도로의 신설 혹은 개축 시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며 입체도로 제도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후 2014년에 기존의 도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전자를 통해 지어진 곳이 바로 토라노몬 힐즈, 그리고 후자에 해당하는 곳이 이전에 긴자편에서 소개드렸던 긴자6인데요. 두 곳 모두 자동차 중심이었던 도로 위에 인간 중심의 새로운 축을 추가한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일컬어지고 있죠.
물론 백화점이 메인인 긴자6와는 달리 토라노먼 힐즈는 주거, 비즈니스, 리테일의 관광까지 전부 들어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때문에 업무지구임에도 주말에 상권이 꽤나 활발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깥의 한적한 도로와는 굉장히 대비된달까요? 특히 주거의 경우 하얏트의 5성급 브랜드인 안다즈와 연계하여 고급 주거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렇게 힐즈 그룹 내에서 몰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대체로 상층부에 호텔식 주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실에 있는 시그니에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욱 빠른데요. 재미있게도 롯데타워 앞에 설치된 공공미술가 하우메 플랜자의 작품이 모리타워의 앞에도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역시 최상류층의 주거에는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나 봅니다. 모리타워의 저층부의 경우 언덕이라는 이름답게 터널이 관통하는 경사를 이용해 로비와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아래로는 이들이 굉장히 자주 쓰는 수법이죠. 집안이 융기한 듯한 디테일의 옹벽과 수공간까지 빠뜨리지 않고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롯본기 힐스 때까지만 해도 표현력이 조금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토라노먼 힐즈와 아자부다이 힐즈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융기를 더욱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있으니 바로 모리타워의 좌우로 위치한 토라노먼 힐즈 비즈니스 타워와 레지던스 타워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들 생긴 것부터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한 층 한 층은 수평 기조이긴 하지만 덩어리로 놓고 보면 수직으로 솟아오른 단층면을 연상케 하죠. 앞서 나온 것처럼 힐즈 시리즈에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꾸며놓은 공간이 혹은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는 디테일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의 수직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겠죠. 여기에서 특히 재미있는 건 비즈니스 타워와 레지던스 타워의 바깥에 저층부를 층층이 두르고 있는 조경이 인접한 건물들의 유리창에 절묘하게 반사되어서 마치 주변을 물들이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까지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웃 건물들이 마침 가로로 긴 창을 갖고 있던 덕분에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풍경이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땐 단순한 사각형 건물로 보이지만 가까이 접근하니 처마가 층층이 후퇴하며 어딘가 유려한 인상을 풍기는데요. 일본에선 이렇게 보행자 시점으로 봤을 때 반전 매력을 주는 재미있는 건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반전이 저한테는 이 안에는 어떤 그림 같은 장면이 펼쳐져 있을까? 한 번 더 기대하게 만드는 장치로 다가온달까요? 비즈니스 타워의 로비로 들어오시면 굉장히 멋있는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기둥 대신 나무가 박혀있고 바위 마냥 무심하게 놓인 벤치와 그림 같은 인공 폭포가 걸려있으니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인간의 심리 안으로 자연이 철저히 통제되어 있는 일본식 정원이 21세기와 만난 듯한 느낌이랄까요? 물론 일본식 정원이 단순히 감상을 목적으로 한 공간인 반면 이곳은 이용자들이 향유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아무튼 그 호화로움에 걸맞게 1층을 이루고 있는 가구들도 아주 클래스가 장난 아닙니다. 특히 로비에 그냥 사람들 막 쓰라고 놓인 놀사의 튤립 테이블, 이게 이 사이즈의 네로마키나 상판, 제가 알기로 하나에 1000만원 가량 하는 건데 이래서 기왕이면 대감집 너비를 하라는 걸까요? 덕분에 로비에 있는 스타벅스가 여느 리저브 매장 안 부러운 가장 사치스러운 지점으로 보일 지경이었네요. 위로 올라가서 비즈니스 타워의 3층엔 이자카야 골목을 연상케 하는 식당과 도라노먼 요코초가 있는데요. 바이브가 더할 나위 없는 직장인 먹자골목 느낌이죠. 노동자들의 여흥까지 책임지는 대감집의 아량에 제가 다 감격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위치가 위치이다 보니 사실 주말보다는 평일에 와야 분위기를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의 평일 저녁 바이브가 어떤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레지던스 타워의 뒤로는 인트로에 나온 출세의 신사와 이어지는 통로가 있는데요. 출세의 계단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쪽을 통해 아타고 신사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비즈니스 타워의 2층으로 나오면 모리타워와 연결된 구름다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우메 플랜사의 설치 미술이 있는 광장을 지나면 이보다 더 거대한 보행로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보행자보단 이동수단을 우선시해온 업무지구를 다시 보행자 중심으로 되돌리기 위한 구조물 T덱이 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대문자 T 모양으로 군집한 토라노먼 힐즈의 모든 건물들을 하나로 잇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다소 1차원적이지만 어떻습니까? 잘 쓰이면 그만이겠죠? 폭이 무려 20m로
이곳 또한 광장이라고 봐도 될 만큼 넓기 때문에 뭔가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된 플리마켓 같은 걸 해도 보기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아직은 그런 기획은 예정에 없는 것 같으므로 이거 앞으로 모리 빌딩이 가진 숙제가 아닐까 감히 던져보는데요. 뭐라고요? 뭐가 됐든 제가 할 걱정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T덱을 통해 반대편으로 향하면 도라노먼 힐즈의 마천루 중 가장 마지막으로 완성된 곳 도라노먼 힐즈 스테이션 타워가 나타납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과 바로 직결된 빌딩으로 이것 때문에 도라노먼 힐즈라는 역까지 새로 개통했을 정도이니 얼마나 공들였을지 짐작이 가시죠? 모리타워와 마찬가지로 기하학적 도형을 비대칭으로 붙여놓고 가운데가 T덱을 따라 관통하는 듯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치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책임지려면 최소한 이 정도 대담함은 보여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덕분에 보는 방향에 따라 생김새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그 공면에서 꽤나 속도감이 느껴져서 자칫 둔탁해 보일 수도 있는 사다리꼴 건물에 아찔한 재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도로에서부터 이어진 T덱이 빌딩의 단면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미지가 디자인 컨셉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중앙에 위치하는 건물의 코어를 양옆으로 나누고 가운데에 리테일을 둠으로써 T덱으로부터의 연속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T덱이 건물의 2층으로 그대로 꽂히면서 아래로 만들어내는 홀이 일본치고 꽤나 큰 규모여서 조금 놀라웠는데요. 다리의 윗부분뿐 아니라 아랫부분까지 디자인을 유지한 채 그대로 홀의 천장으로 뚫고 들어오다 보니 얼마나 연결의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지하철과 같은 눈높이에서 이만큼의 개방감이라니 느낌이 상당히 묘한데요. 여러 대중교통과 직결된 이러한 구조 역시 도라노먼 힐즈를 힐즈 시리즈 중 최고로 쳐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저층부의 상가를 싹 차지한 곳은 빔즈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라이프 스타일을 책임지는 편집샵 베이크루즈인데요. 세간의 흐름상 온라인몰에 집중해야 하는 기업이 대규모 매장을 낸 것이 신기했는데 부사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단순한 브랜드 셀렉에 그치지 않고 베이크루즈 산하 브랜드로 도라노먼 일대의 마을 만들기에 기여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입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매장의 설립을 위해서 전국 각지의 네임드 스탭들을 싹 데려왔다고 하는데요. 빔즈나 베이크루즈 같은 셀렉트샵 브랜드의 경우 공간에 상주하는 스텝의 감도가 곧 브랜드의 감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바이어들만큼이나 중요한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구매력이 높은 지역의 매장일수록 이들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겠죠? 가뜩이나 패션과 F&B, 인테리어 등 매번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한 주제로 기획전을 벌이느라 꽤나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빈티지 아르텍들이 아주 멋지네요. 네, 지금까지 입체도로를 이용해 도로 위에 지어진 일본의 1티어 동네 도라노먼 힐즈를 구경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상업지로서의 위치는 정말 막말로 사기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이거 사실 제가 구경꾼이다 보니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방금 전에 T덱에서도 이전에 아자부다이 힐즈 영상에서도 지나가듯 얘기했었죠. 건물들과 내부 몰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이긴 하나 한편으론 그게 지나치게 소비지향적인 느낌뿐이라 돌다 보면 이상하게 공허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여긴 기본적으로 상업지이다 보니 주택지에 푹 고운 국밥 같은 지역성과 생활 인프라를 따라가기엔 아직은 역부족인 느낌이었는데요. 물론 조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게 표면상으론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일본이 지역성을 이어가는 마을 만들기 생각 이상으로 진심이기 때문에 우려가 무색할 만큼 훗날에 충분히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마지막으로 힐즈 시리즈는 아니지만 이 근처에 구경할 만한 건축물을 하나 더 소개드릴까 합니다.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 도라노먼 힐즈역과 긴자선 도라노먼역 사이에 위치한 고토히라 신사와 그 위로 재건축된 빌딩 고토히라 타워가 되겠습니다. 고토히라 신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에 지어져 도쿄도의 역사적 건조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이슈는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나고야 편에서도 재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동산과 합작한 가부키 극장 미소노자를 소개드린 적이 있었죠. 고토히라 타워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원래 신사가 소유했던 작은 건물이 미쓰이 부동산과의 합작을 통해 고층 빌딩으로 재건축된 곳입니다.
다만 이곳에선 극장의 화려함보다는 종교시설의 엄숙함을 더 돋보이게 할 필요가 있었겠죠? 신사의 입구를 보존한 채 빌딩을 짓기 위해 건물의 오른쪽은 거대한 필로티에 의해 10m 정도 들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또 그대로 바깥과 신사의 공간을 구분짓는 터널이 되고 있죠. 덕분에 오늘날 일본 최초로 신사의 참배길과 건물이 융합된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왼편의 커튼월이 보는 각도에 따라 바깥의 거리나 신사의 경관을 연장시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토레노먼 힐즈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 보셔서 신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에 사용된 디테일들을 찾아보시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힐즈 시리즈의 경우 거리에 사용된 공공 디자인도 빌딩의 컨셉에 맞게 공들여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것들을 유의해서 보시면 더욱 재미있게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쿄에는 토레노먼 힐즈처럼 입체도로 제도를 통해 지어진 굉장히 신기한 도시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오겠습니다.